선생님, 저희 반에 아이가 들어왔는데 한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저희 애가 한 달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잘 읽을 수가 없고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이런 사례 있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상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한 교사로서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알맞는 학생 지도법 그리고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다문화 아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인 1에서 3학년까지의 아이들,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인 4에서 6학년까지의 아이들, 이렇게 분류를 하였고요. 좀 더 한 번 더 분류를 했을 때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즉 듣고 말하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학년이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의 경우입니다. 보통 이러한 아이들은 본인의 모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학교의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어있고 교실에서도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멍한 표정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모국어로라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는 가만히 교실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때에는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활발함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언어가 필요 없는 체육활동이라든지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해줬을 때 아이들이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나 같은 문화권에 있는 친구가 짝꿍으로 앉거나 아니더라도 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한 아이들이 옆에 있다면 이 아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학교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학년인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앞서 얘기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게 되고 학업적인 능력도 훨씬 성취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한국어 학습 기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는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도 빠르게 집중적으로 배우게 해준다면 훨씬 학습 속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는 수준에 따라서 진짜 한국인 아이들, 또래 아이들처럼 맞춰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학습 속도와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이러한 활동을 해야겠지만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들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한국어로 계속적으로 말하는 상태에 노출을 시켜주면서 한국어로 읽고 쓰는 연습을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병행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훨씬 심리적인 안정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고학년이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인데요. 실은 이 아이의 경우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모국어가 길들여졌는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한글 읽고 쓰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특히나 더 본인을 숨기려고 하거나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마음이 많이 아프거나 이런 감정이 지속될 수가 있고요. 이게 좀 더 심해져서 외적으로 발현이 되면 학교에 결석하는 일수가 잦아지거나 학교를 아예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서 혹시 우울한 그런 신호가 있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주고 아이와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우관계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들과의 접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학년인데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 경우보다는 훨씬 낫지만 저학년인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들보다는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고학년일수록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적인 단어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내용에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내용들 위주로 꾸준한 복습을 시켜주는 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적인 면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발음이 조금 한국인들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북돋아주시고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주시면서 다독여주시면 아이들도 훨씬 자신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례의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4가지 유형으로 일단 오늘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다문화 아이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특별학급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